자, 이제부터 어려워. 반어와 역설에 가볼게요. 물론 반어와 역설법은요, 여러분 전부 다 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99쪽 위에다 한번 필기해 볼까요? 반어법 가볼게요. 반어 대 역설입니다. 이게 두 개를 자꾸만 구분하려고 하는데 구분할 필요가 없어. 완전 다르거든. 그냥 구분돼. 봐봐. 반어법은요, 생각을 해보자. 안과 밖이요, 밖이 반대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상반되는 거야, 반대.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볼게. 그럼 선생님, 안이 뭡니까? 안은요, 화자의 상황과 정설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화자의 상황과 정설을 말하고요. 두 번째. 밖은 뭐냐면요, 밖은 이런 거예요. 화자의 말입니다. 화자의 표현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은 내용과 표현이 다르다는 거야. 자, 이렇게 갈 수 있어. 봐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어떤 어머니가 다 그렇진 않지만, 자, 되게 성적이 안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 근데 어머니 딱 보더니, 어우, 우리 아들 너무 잘했네. 그죠? 잘한 게 아니잖아. 그죠? 기분은 안 좋지만, 근데 잘했다고 하는 거지. 맞죠? 오케이. 그러면 상황과 정서는, 아우, 공부 좀 해,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근데 뭐야? 아우,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 라고 얘기한 거는 반어법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잘 봐. 슬퍼 죽겠는데, 표현으로는 슬퍼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쁘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내용과 이 기쁘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반대가 됩니다.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왔어. 자, 두 번째. 역설입니다. 자, 가볼게요. 역설법은 뭐냐? 역설법은 완전 다른 느낌이야, 얘랑. 얘는 뭐냐? 역설법은 앞과 뒤가 뭐다? 모순이야. 모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앞과 뒤가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럼 소리 없다와 아우성은 서로 모순이죠. 자, 봐봐. 앞은 화자의 말이야. 뒤는 화자의 말이야. 그럼 앞의 표현과 뒤의 표현이 뭐다? 모순이란 뜻이야.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자, 이런 게 뭐다? 역설법이 된다.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 소리 없는 아우성 혹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자, 봐봐. 해보자. 그러면 이 소리 없다와 아우성이 서로 모순이고요.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이 서로 모순된다. 이 말이 알았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반어가 어려울까? 역설이 어려울까? 당연히 뭐야? 반어가 어려워. 왜냐면 반어는 내용 파악까지 해야 돼. 하지만 역설은 뭐야? 표현 그 자체만 보시면 된다. 자, 가볼게. 자,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화자의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나타내어 진심을 숨기고 반대로 말하는 방법이다. 보세요. 굶주리는 마을 위로 노을이 떴다. 굶주리는 마음이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부정적 상황이죠. 그런데 뭐야? 환히 곱기만 한 저녁 노을이 떴다. 원래 고울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여러분이 전체 작품을 알아야지 좀 표현한 건데요. 환히 곱기만 한 이게 뭐다? 반어법입니다. 됐죠? 오케이. 굶주리는 마을이라고 했는데요. 이 굶주리는 마을이라는 것은 안 좋은 상황이죠.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노을 보면서 어우 예쁘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모두 다 공장으로 간다. 자, 봐봐. 공장으로 간대.
그럼 지금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금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 얘네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무럭무럭 잘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반어법이야. 선생님이 말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솔직히 전체 작품이 있어야지 좀 더 현명하게 느껴지거든. 자, 밑에 볼게.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예전에는요, 이럴 때가 있었대요. 모두 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내한 뉴스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 또 뭘 했냐면 애국가도 부르고 이렇게 했나봐. 경청한다. 삼천리 화류강산에 울숙도에 일정한 구도를 이루며 우리도 대열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밑줄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뭐야? 안 좋은 거죠.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어딘가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삼천리 화류강산은 뭐야? 그렇죠. 반어가 된다. 이해 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삼천리 화류강산은 진짜 삼천리 화류강산일 수가 없지. 이 세상은 부정적인 공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역설법 가볼게요. 표면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하나 실은 그 속에 진실한 뜻을 담기도록 하는 수사법. 자, 절실한 뜻이 담기도록 한다.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 당연히 다 절실해. 알았지? 그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뭐냐?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야. 자, 가봐. 모순 형용은요. 모순된 두 개의 단어나 구절이 짝을 이루면서 의미를 드러낼 때 모순된 수식을 보일 때 잠깐 이거랑 구별하는 거 안 나와. 그냥 역설로 보면 돼. 잘 봐. 서늘함과 뜨거운 모순되죠? 보이지 않는 환이 내려다보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환이 내려다보여.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부정적인 건데 어떻게 축복이야. 외로운 황홀한 이런 거 됐죠? 오케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럽다. 곱다와 서럽다 됐죠? 깨끗하게 썩다 이런 것들이 뭐야? 서로 모순되는 거죠. 밑에도 볼까요? 밝을수록 침침해진다.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뭐야? 흐르고 흐르는데 어떻게 가지 않아? 이렇게 모순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생각보다 역설법과 반어법은요. 역설은 매우 쉬워요. 근데 반어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